안녕하세요. 사주 읽어주는 한약사 효랑새입니다. 오늘은 지지는 12가지의 현실이라는 주제로 함께 여행하겠습니다. 지지에는 어떤 것이 있었나요? 지지는 천간의 뿌리이며 천간은 지지의 뿌리에서 발생한 싹과 같습니다. 간지는 싹과 뿌리와 같이 둘이 아닌 하나입니다. 지지는 추나추동 사계절을 음양으로 나누고 각 계절을 연결하는 토가 있어 12가지입니다. 1년은 12달이요. 하루는 24시간이며 사람의 띠 또한 12가지입니다. 봄의 시작은 임목, 봄의 절정은 묘목, 진토가 봄과 여름을 연결합니다. 여름의 시작은 사화, 여름의 절정은 오화, 미토가 여름과 가을을 연결합니다. 가을의 시작은 신금, 가을의 절정은 유금, 술토가 가을과 겨울을 연결합니다. 겨울의 시작은 해수, 겨울의 절정은 자수, 축토가 겨울과 봄을 연결합니다. 그럼 이제 12지지의 성질을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인묘지는 봄을 상징하고 방향으로는 동쪽을 나타내며 시간으로는 아침에 해당합니다. 임목입니다. 임목은 동물로는 호랑이를 상징합니다. 위풍당당하고 용맹하며 독립심이 강합니다. 자존심과 고집이 세서 남에게 절대 아부하지 못하고 지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임목은 역마성으로 현대에는 자동차를 의미합니다. 돌아다니기를 좋아하고 가만히 있는 팔자가 못 됩니다. 교통사고를 조심해야 합니다. 인체로는 머리에 해당합니다. 머리가 좋고 강한 리더십을 발휘합니다. 사주에서 임목이 깨지면 기억력 감퇴나 신경에 이상이 옵니다. 묘목입니다. 묘목은 동물로는 토끼, 고슴도치를 상징합니다. 예민하고 잘 놀라며 감정기복이 심합니다. 남보다 탁월한 재주 한 가지는 반드시 가지고 있습니다. 묘목은 도화살로 끼가 많고 인기가 좋지만 음란한 기운이 있습니다. 조우가 안 된 자묘형은 생식기 질환, 성병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묘목은 음악 소녀입니다. 음악이 흘러나오는 분위기를 좋아합니다. 진토입니다. 진토는 동물로는 용이나 물고기를 상징합니다. 재주가 많고 꿈과 이상과 포부가 크지만 조화가 무궁무진하고 변화가 많아서 성패가 따릅니다. 진토는 봄을 마무리하고 여름으로 연결합니다. 진토는 물기가 많은 토로 물창고, 물탱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진토를 가진 사람은 피부가 매끈하고 좋지만 잘못하면 물집과 습진으로 고생하기도 합니다. 진토는 화기성으로 종교, 철학, 신앙 등과 관계가 깊습니다. 사오미는 여름을 상징하고 방향으로는 남쪽을 나타내며 시간으로는 낮에 해당합니다. 사화입니다. 사화는 동물로는 뱀을 상징합니다. 영리하지만 변덕이 심합니다. 총명하고 지략과 권모술수에 능하지만 이중적인 면도 있습니다. 사화는 교차점, 변화, 광장 사거리를 암시합니다. 사주에 사화가 있는 사람은 항상 변화가 많고 변화되는 일에 관계하는 경우가 많고 복잡하고 시끄러운 번화가에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화는 역마성으로 현대에는 비행기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사화에 재관이 있는 여자는 승무원과 인연이 있습니다.
오화입니다. 오화는 동물로는 말을 상징합니다. 활동적이고 사교적이며 화려하고 화술도 뛰어납니다. 오화는 도화살입니다. 멋내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자제하지 못하면 다혈질 기질도 나타납니다. 불이 지나치게 많으면 없는 것과 같아서 길을 잘 찾지 못하고 심장과 눈이 좋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미토입니다. 미토는 동물로는 양, 기러기를 상징합니다. 순하고 얌전해 보이지만 은근히 고집불통입니다. 타인의 간섭을 싫어하고 객지 생활을 하는 자가 많습니다. 미토는 뜨겁고 건조한 토로 모래사막이라고도 합니다. 미토가 있는 아이들에게 건성 피부나 아토피가 많습니다. 미토는 미각이 발달하여 식도락가가 많고 맛있는 음식을 검색하여 먹으러 다니는 취미가 있습니다. 신유술은 가을을 상징하고 방향으로는 서쪽을 나타내며 시간으로는 저녁에 해당합니다. 신금입니다. 신금은 동물로는 원숭이, 고양이를 상징합니다. 재주가 뛰어나고 총명하고 순발력과 예지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독, 쓸쓸함, 외로움을 암시합니다. 입이 4개라 말을 잘하고 예술 방면에도 뛰어납니다. 의리가 있습니다. 신월에 태어난 사람은 혈관이 좁아서 혈관을 찾기가 어렵고 지지에서 신금이 형충맞은 사람은 치질로 고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금입니다. 유금은 동물로는 닭이나 꿩을 상징합니다. 깨끗하고 깔끔합니다. 깔끔함이 지나치면 성격이 까탈스럽고 결벽증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내가 정한 원칙에 집착하고 완벽주의를 지향합니다. 책을 읽어도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가봐야 직성이 풀립니다. 유금은 효소, 유산균 등을 의미합니다. 사주에 유금이 있는 사람은 고추장, 된장, 김치 등의 발효 음식을 잘 담그는 솜씨가 있습니다. 유금은 유인성이라 하여 몸에 흉터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술토입니다. 술토는 동물로는 개를 상징합니다. 희생정신이 강하고 듬직합니다. 충성심이 있으며 착실합니다. 그러나 지나치면 고집불통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술토는 가을에서 겨울로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며 땅속에 뜨거운 불을 품고 있어서 불창고라고도 합니다. 가을철의 제방토로 아무리 거센 물살도 막을 수 있습니다. 토극수의 제방토입니다. 진토로는 거센 물살을 막기가 역부족입니다. 해자축은 겨울을 상징하고 방향으로는 북쪽을 나타내며 시간으로는 밤에 해당합니다. 해수입니다. 해수는 동물로는 돼지를 상징합니다. 식복이 많고 느긋하고 안주하려는 성질로 힘든 일은 안 하려고 합니다. 돼지는 음의 기운이 강해서 눈이 까맣고 항상 배를 땅에 대고 눕습니다. 해수는 천문성이라 종교나 철학, 역학에 관심이 많습니다. 자수입니다. 자수는 동물로는 쥐를 상징합니다. 영리하고 신중합니다. 비밀이 많고 의심도 많습니다. 자수는 생명의 근원인 동자를 의미합니다. 성욕이 강하고 번식력도 강합니다. 자수는 비밀을 간직한 도화살입니다. 주색 잡기를 조심해야 합니다. 축토입니다. 축토는 동물로는 소를 상징합니다.
고집이 세고 고지식하지만 우직하고 근면성실합니다. 쉴 새 없이 움직이며 돌아다니는 것을 좋아합니다. 밤에도 돌아다니기를 좋아합니다. 축토는 꽁꽁 얼어있는 동토로 고난과 고통을 암시합니다. 손발이 꽁꽁 얼어있습니다. 조우가 안 되면 조루증, 불감증이 많습니다. 축토를 암인자라고도 합니다. 축토가 있는 사람은 건강에 신경 써야 하며 지장간속 육진이나 천간육진도 유심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은 지지는 12가지의 현실이라는 주제로 함께 여행해 보았습니다. 이번 여행을 계기로 내 사주에는 어떤 지지가 있는지 살펴보고 내가 왜 이런 성격을 가지게 되었는지 다시 한번 고찰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12지지 수장법이라는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다음 여행의 목적은 12지지를 내 손안에 넣어보고 다시 한번 12지지를 익히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하고 행복하세요.